안녕하세요. 의료기술직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2025년 4월 19일 경북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역학 부분입니다. 8문제나 나왔습니다. 대박인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웬만하면 다 풀으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거는 요걸 겁니다. 임상시험 시 방법론적 전략이요. 요걸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2개씩 나온 게 공중보건학의 개념. 자, 이 중에서 보건사업의 중요 요소 정말 쉬운 문제긴 한데 혹시 이거 모르실까봐 저도 한번 언급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번째 나왔던 게 환경보건학. 요게 2문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입자상 오염물질 요거 조금 힘들죠. 왜? 암기를 안 했으니까. 왜냐면 암기력을 요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주 꼼꼼하게 외우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나 암기는 자신이 없어. 나 암기 안 해. 슬쩍 놨던 분들은 요게 이제 발목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번째 나왔던 게 식품위생보건영양의 포도상. 항색 포도상 무음식 중독, 자연독. 근데 자연독은 암기력을 요하는 거긴 하는데 정말 쉬운 자연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다. 그 다음 2개 나왔던 게 이제 보건행정입니다. 이것도 쉬웠죠. NHS, NHI, 노인장애요양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너무 쉽게 답을 쓰셨을 겁니다. 그거 외에 조금 힘들었던 거는 산업보건이요. 산업보건에서 중금속의 증상을 묻는 문제. 요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를 통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했을 암기력을 요하는 문제. 우리 대기오염에는 1차 오염물질이 있고 2차 오염물질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1차 오염물질은 다시 가스상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자상 물질이 있거든요. 그 입자상 물질 중에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스나 증기 응축에 의해 여기 이제 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요거죠. 2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 뭐냐 이거죠. 요거 사이즈만 알았으면 금방 답을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연무입니다. 요거는 혹시 외우셨다면 쾌재를 불렀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째 문제입니다. 요거죠. 자, 산업보건인데 제가 이제 그 이론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크롬 중독은 큰일 났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왜? 하루나 이틀 뒤에,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내에 사망하게 되는 게 크롬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왜? 얘가 맨 처음에 신장, 키드니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소변이 되게 많이 나와. 단뇨증. 그리고 나서 소변이 안 나와. 소변이 안 나오면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뭐예요? 신장장애, 관뇨증, 문뇨증. 뭐예요? 크롬의 급성 중독 증상이에요. 그죠? 요게 납중독으로 슬쩍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성이면 당연히 비중격 천곡 일어나고 비염, 인두염 또는 기침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내용은 모두 크롬의 중독 증상이었던 거고, 벤진은 당연히 조혈기능 장애, 두통, 이명, 체중 감소 일어나고 이거 뭐 당연히 상식이었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납중독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역학 연구 방법 중에서 실험역학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험역학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실험역학을 할 때, 특히 신약 개발할 때, 신의료기술을 개발할 때, 요게 효과가 있어, 없어 할 때, 대부분 실험군, 대조군을 이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 내가 실험군이야. 그럼 내가 먹는 약이 신약이래. 그러면, 이거 약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그거를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맹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맹검법에는 단일 맹검법, 그 다음에 이중 맹검법, 그 다음에 삼중 맹검법이 있어요. 자, 단일 맹검법은 내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중 맹검법은 실험자가 이 사람이 실험군인가 대조군인가 이것도 모르게끔 하는 거. 그런데 비해서 삼중 맹검법은
통계하시는 분조차도 이걸 모르게끔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양축 눈가림법은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험 연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실험군이고 대조군인데 똑같이 약을 드려요. 똑같은 모양의 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실험군에게는 진짜 신약을 드리는 거고, 대조군에게는 약간 거기 안에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그 약을 드리는 거죠. 이걸 뭐예요? 슬쩍 속이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약투여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무작위 배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그 연구자는 연구 결과가 잘 나오고 싶은 약간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군에는 좀 괜찮은 사람들만 딱 이렇게 배정을 하고, 대조군에는 괜찮지 않은 사람을 슬쩍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작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를 무작위 배정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실험역학에서는 대부분 1번, 2번, 3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별투여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용어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보시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앤더슨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공중보건 사업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가 보건교육, 그 다음에 보건행정, 그 다음에 보건법규. 자, 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대부분 후진국, 개도국에서 중요한 거는 법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중요한 거는 보건교육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중요하고 법규는 후진국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교육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보건사업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건교육의 실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번 문제는요 진짜 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기를 끝까지 다 했다, 완벽하게 했다면 20문제 다 맞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암기를 소홀히 하셨다면 한 19대 1 아니면 18대 2, 근데 18대 2는 좀 오버고 19대 1, 결국 한 문제 정도 쓰셨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